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 안전기사입니다. 2022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다음 보기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고 두 가지를 묻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총 공사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단 공사 기간은 15에서 85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왼쪽에 기재한 내용 잠깐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의 수 방법에 대해서 전체 공사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시작 15 이상 그리고 잔여 15 이 기간에는 각각 한 명의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문제 조건에서는 15에서 85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한 명 선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으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보시죠. 두 번째 내용은 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뭐냐. 자, 해당되는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산업안전 지도사입니다.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입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죠. 자격 소유자 혹은 취득자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건설안전입니다.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가진 사람이나 소유자, 취득자 다 동일한 말이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정리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죠. 두 번째 문제는 안전난간 관련 내용이네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해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상이냐? 바로 90cm입니다.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c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각각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 안전난간대 설치를 할 때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10cm 이상 높이 유지.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3번 보시죠. 3번 문제는 계단 설치 기준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에 잘 나타나 있고요. 세부 내용을 보자면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조물은 안전율이 4 이상입니다. 4 이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전율은 법규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4 이상이 되게끔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계산 문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근무 이력이 다음 조건과 같을 때 도수율, 강도율, 그리고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자면 조건이 연평균 근로자가 200명이고 1일 작업시간 8시간, 연간 작업일수 300일에 출근율은 90%네요. 그리고 연간 재해 건수가 9건, 휴업일수가 125일이고요. 시간의 작업시간이 2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과 조퇴한 시간은 2000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수율부터 구해보죠. 도수율은 재 건수를 연간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연간 제외 건수 몇 건이었죠? 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건 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연간 근로 시간을 구하려면 근로자 숫자와 그리고 근무 일수, 하루 8시간, 그리고 출근율을 곱해준 값에 무슨 시간을 더하느냐? 바로 시간의 작업 시간 2만 시간을 더해 주고 또 반대로 지각과 조퇴한 시간 2천 시간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한 값에 이제 우리는 100만을 곱하게 됩니다. 100만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이 도수율이 얼마가 나오느냐? 20이 나오겠네요. 20이 나오고요. 다음 강도율 보시죠. 강도율은 총 근로 손실일수, 총 근로 손실일수를 연간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을 곱해 주시는 거고, 자, 그래서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휴업일수가 며칠이라고 했죠? 그렇죠. 125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간 작업일수는 300일인데 이 연간 작업일수 300일이기 때문에 365로 나눠 주시고 그 값에 이 값이 이제 분모가 되고요.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바로 연간 근로 시간을 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수율에서 구했듯이 똑같이 연간 근로 시간을 구하고 이렇게 한 값에 1000을 곱하게 되면은 정답은 0.227까지 해서 두 자리까지 구할 경우에 0.23이 나옵니다. 0.23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한 값에 우리는 그 값을 곱한 값을 다시 루트를 씌우면 종합 제외지수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2.14가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식 차근차근히 잘 정리해 주시고 특히 시간의 작업 시간이라든지 시간 조퇴 시간 그리고 휴업 일수, 출근율이 적용되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응용을 해서 잘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발파 작업 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 업무 내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세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하느냐? 바로 대피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점화하실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들은 다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화 전에 반드시 대피 지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 및 경로를 지시를 해야 되겠죠. 대피 장소 및 대피 경로를 지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화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위험구역 내에 반드시 점화 전에는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하고 있는지 위험지역을 벗어났는지 대피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점화 순서와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점화 신호를 하는 일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화 신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를 하는 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피 신호 하는 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발파 후도 중요한데 발파 후에는 터지지 않은 장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혹은 남은 장약이 있겠죠. 남은 장약의 유무라든지 용수의 유무 그리고 암서, 토사의 낙하 부분, 떨어지는 낙하물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누가 점화를 할 것인지 점화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정해야 되겠죠. 점화하는 사람을 제대로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 압축기의 안전 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 압축기의 안전 밸브 작동 유무 점검해 주시고요. 끝으로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자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챙기시면 안 되고 이 모든 내용을 잘 숙지를 해 주세요. 이어서 교육 시간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해당 내용은 23년도 9월 27일 날 교육 시간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 잘 봐 주셔야 되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정기 교육 중
사무직 종사자는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몇 시간 해야 되죠? 그렇죠. 매 반기 6시간입니다. 매 반기, 분기가 아니고 반기예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은 정기 교육 중 관리 감독자는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관리 감독자는 연간이에요. 연간 16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해 주셔야 되고 작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작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내용이 있는데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해 주셔야 되고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2시간 이상. 그리고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건설 일용자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육시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세요. 다음은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해체공법의 종류 중 유압기계여행공법, 유압공법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압공법 뭐가 있을까요? 예, 압세공법이라고 있네요. 압세공법, 압세공법, 압세공법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유압제 공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잭 공법이라고 합니다. 잭 공법. 그리고 세 번째는 쐐기 타입기 공법이라고 한다고 힌트가 나왔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압식 확대기라는 표현을 써요. 유압식 확대기 공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유압 공법이긴 한데 어떤 유압 공법이냐? 유압 브레이커 공법이 있습니다. 유압 브레이커 공법. 자, 이렇게 해서 해체 공법 종류 중 유압기계 의한 공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압쇠 공법, 두 번째는 잭 공법 혹은 유압잭 공법, 세 번째는 유압식 확대기 공법이 있거나 혹은 쐐기 타입기 공법이 있고 네 번째는 유압 브레이커 공법 이렇게 네 가지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굴착 공사 시 히빙 현상 발생 원인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히빙 현상 어떻게 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연약한 점토 집안에 쓰는 거죠. 연약한 점토 집안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흙막이가 어떤 경우 내외부 중량 차이가 있을 때 내외부 중량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지표 제하 중 이 말은 바로 굴착 배면의 하중 때문에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흙막이 벽이 어떤 경우죠? 근입 깊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근입 깊이가 부족한 경우. 이렇게 해서 히빙 발생 원인 총 4가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9번 보시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집안의 동상 방지 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지표면의 흙이 어떤 경우에 동상에서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내용 보시죠. 첫 번째는 지표의 흙을 어떤 뭐뭐 하지 않은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동결되지 않은, 얼지 않은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동결되지 않은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흙 속에 무엇을 삽입을 하느냐? 바로 열을 낼 수 있는 단열 재료, 얼지 않도록 단열 재료를 삽입을 하고요.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에 노출되면 쉽게 알겠죠? 그래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적어볼게요. 모관수의 상승 차단을 위해 지하수위 상층에 무엇을 설치를 하느냐? 조립토층을 설치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조립토층을 설치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시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치환, 대체해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동결되지
아는 흙으로 치환한다. 이렇게 해서 동상방지 대책 5가지가 있네요. 잘 정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상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측구를 설치합니다. 측구. 측면 구멍을 말하고요. 측구가 되고요. 측구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빗물이라든지 빗물을 지나갈 수 있는 배수로를 말하는 거죠. 빗물 배수로. 그리고 도랑을 말합니다. 도랑이나 골 같은 것도 되겠죠. 조그만 골.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빗물을 골착 경사면을 빗물 침투에 의한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들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골착 경사면에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으로 바로 비닐을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닐 덮기. 이렇게 2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비가 올 경우에 빗물 침투에 대한 붕괴재 예방 방법이 되겠네요. 이어서 11번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세부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이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 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해서 기간도 중요하고, 그렇죠. 첫 번째는 기간 문제였고 6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제와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잘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하일리 재해 예방 4원칙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먼저 암기 팁부터 보겠습니다. 암기 팁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로 예원이 손대, 예원이 손대, 예원 손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입니다. 예 같은 경우 뭐죠? 맞아요. 예방 가능이죠. 예방 가능의 원칙. 이 내용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사실상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방 가능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원입니다. 원의 경우에는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원인 연계 원칙이라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원인 계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손으로 해당되는 거, 손실우연입니다. 손실우연의 원칙. 이 손실우연의 원칙은 사고의 결과로 이어지는 손실은 말 그대로 우연히 발생한다라는 뜻이죠. 자, 끝으로 대는 뭐가 있죠? 대책 선정. 대책 선정이 있고요. 이 대책 선정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일리 재해 예방 4원칙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예방 가능. 두 번째, 원인 연계 혹은 원인 계기. 세 번째는 손실 우연이 있고요. 네 번째는 대책 선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법 예원이 손대, 예원 손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보시죠. 13번 문제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하기 전,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스 농도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가 어떤 경우? 당연히 누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거나 정체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스 농도 측정을 해 줘야 돼요. 처음에 완벽하게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경우 4 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왔네요. 14번 문제는 연약한 집안에 하중을 가하여 흙을 안밀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구조물 축조 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침하시켜 흙의 전단 강도를 증가시킨 후 성토 부분을 제거하는 공법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밀이란 것은 눌려서 빽빽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성토라는 것은 흙을 쌓는 걸 말합니다. 흙을 쌓는 것을 성토로 하고요. 치마는 말 그대로 내려앉거나 꺼져 내려가는 걸 말하고요. 전단 강도는 물체가 구조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하중에 견디는 최대치의 능력을 우리는 전단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방법에 해당되는 공법은 바로 프리로딩 공법입니다. 프리로딩 공법, 프리로딩 공법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행 제하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번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 자체 용어가 어려웠는데 이 내용도 밑에 하단에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잘 정리를 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함께 2022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